인간 사냥 운운하는데요. 인간 사냥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했죠. 그 인간 사냥을 한 검사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징계를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 사냥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유감이고요. 저 무슨 증거 자료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저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했죠. 저게 300만 불인지 뭐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갖다 붙이잖아요. 300만 불이다. 저게 자백한 거다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짜기게 된 사건이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이죠. 검찰이 했던 일을 계속 동료 의원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국정조사 특위위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야당 의원들께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송금 사건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중앙검사장 등 인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진짜 인간사냥, 진짜 토끼머리식 수사를 했던 것은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걸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변호사였는데 중앙지검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중앙지검 모 부장을 만났는데 중앙지검 모 부장이 저한테 그럽대다. 검찰에 있는 아주 핵심에 있는 부장이 그래요. 아, 쟤들 진짜 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현직 검사가 한 얘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현직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한 사람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전 검찰 권력이 달려들어 저렇게 하면 나중에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전 국민이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박성현 검사 녹취가 나왔죠. 전 국민이 분노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뭐 종범이니 주범이니 그건 검사가 해서도 안 될 얘기고. 그런데 박상현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좋습니다. 근데 그거 변호사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면 그거 다 수사보고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 있는지 장관님 확인해 보십시오. 네. 피의자하고 면담에도 수사보고서 남겨야 되고 변호인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다 남겨야 돼요. 그런 절차를 다 지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가 제도에 없는 플리바게닝 이런 거 자기가 스스로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짓을 하면 징계 받아야죠. 그게 어떻게 인간사냥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조작 수사 기소가 가능한 배경을 제가 좀 보죠. 일단 수사 대상을 타겟팅해야 됩니다. 쟤는 어떻게든 내가 집어넣겠다. 이게 타겟팅이 돼야 되고, 둘째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도 그 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조작 수사 기소가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틀게 되면 진술밖에 없습니다. 아까 야당 의원께서 하는 그런 증거를 갖다 놓고 자, 이게 대북 송금 대가지라고 진술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 다리를 놓는 것은 진술입니다. 이제 김성태가 처음에 입국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재명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구속된 다음부터 진술이 바뀝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낸 어떤 말한 바에 의하면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필리핀에서 전달한 것처럼 공수사실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관님 맞습니까? 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북 송금이라고 해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려면 김성태를 이른바 구워 삶아야 됩니다. 당신 평생 썩을 수 있다. 회사 지금까지 있는 거 다 날려버리겠다. 김성태 진술만 가져오면 이제 그게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불문하고 돈이 간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북 송금으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강조하는지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어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공범들을 김성태하고 이화영을 둘이 골방에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첫째, 여기서 이재명을 이른바 엮으려고 하면 두 단계가 필요해요. 이화영이 그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북 송금을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백을 근거로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끌어내야 돼요.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연어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둘이 잘 얘기해봐라. 너 이화영 너도 잘 생각해봐. 어차피 김성태가 저렇게 이른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꽉 물고 있는 한 네가 암만 부정해도 너는 극형을 일부만 지금 정해.
예. 1분만 더 주세요. 네가 암만 부인해도 김성태가 이른바 꽉 물고 있는 한 너는 징역 10년, 20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미 죽었어. 윤석열 지금 취임했잖아. 이재명 곧 아웃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살 길을 찾아. 그래서 일단 자백해. 네가 방북기용으로 잡았다는 거 자백해.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네가 그다음 단계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거 자백해.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골방에 가둬놓는 겁니다. 연어를 살렸다고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피의자의 구속되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둘이 진술 맞춰 그럴듯하게 맞춰 오란 말이야. 이게 이른바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박상용 검사가 그때 녹취록이 어쨌든 저쨌든은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정수사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잘 밝혀내야 되고 장관님께서도 감찰을 할 때 실제로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해서 안 되니까 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